이 자리에는 청년 당사자 두 분도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집에도 청년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도시 많이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대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후보들의 청년 관련 공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원호 후보님의 청년 관련 공약 있을까요? 네, 후보님의 그 공약 내에서 청년이란 키워드는 없지만 그래도 맞닿아 있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제 공약 순위 제1순위가 기본소득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 있고 19세 이상 시민 기본소득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네. 재원 조달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이행 방법으로는 대구형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지급 대상이 모든 대구 시민이고 지급 액수도 연 120만 원이고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네.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이 공공주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 보면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질 좋은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나 네. 그리고 소득 문제들과 이어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맞닿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서재헌 후보님은 혹시 청년 관련 공약이 있습니까? 네, 일단 공약 번호 2번으로 해서 이제 2번 자체가 그냥 다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청년국 신설 조직 개편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대구 지역 강소기업 연계 청년 일자리 확대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도 있었고,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생 인턴 사업 확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청년 창업자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련한 공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게 이제 중소기업을 좀 키워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좀 일자리를 만들고 해보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주거부터 일자리 네. 창출까지 공약을 말씀해 주셨고요. 홍준표 후보의 청년 관련 공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약 중에서 여러 번 앞뒤로 보고 혹시라도 한 줄이라도 언급된 부분이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네. 아쉽네요, 정말. 요즘 청년 굉장히 이제 중심에 있는 또 우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전 사회적으로 아쉽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한민정 후보님은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우선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약에는요. 청년 일자리 보장 조례를 제정해서요. 공익적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하는 네, 이런 공약이 지금 좀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 한민정 후보의 요 공약은 산업재해와 저임금 노동이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하는 요런 그 공약이 보입니다.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수립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노동국을 대구시에 노동국을 신설하겠다라는 네네 이런 공약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노동국 하면서 한번 이렇게 갸우뚱 하면서 조금 궁금해했던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밖에 지금 보면 장애인 대구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고용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에서 노인까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자영업자, 특수 고용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요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생활임금을 정착하겠다. 그다음에 상병수당을 시범으로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보전 지원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신용보증, 그다음에 신용조사, 신용정보관리 등 핵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라는 네 이런 그 공약들이 좀 눈에 띄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이 네 분의 공약 중에 이제 청년에 관련된 공약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공약도 있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민정 네.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는 보니까 청년에서 노인까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행 방법을 쭉 보면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쉽네요. 네.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공약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의견을 주시면 네, 박지연 선생님. 네, 저는 그 청년 공약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청년이 드디어 소비되기 시작했구나를 최근 몇 년 동안 느꼈어요. 2, 3년 동안. 이제 정책들이 청년에 초점을 두고 뭐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센터들도 만들어지고 해서 좋긴 하지만 제가 또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기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장년층, 예를 들어서 뭐 한 40대 네. 애매하죠. 네. 40대는 직업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다른 차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특정 후보들이 이제 길게 보고 전체 연령을 두고 정책을 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새로 왔는데 서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점을 맞춰서 했지만 거기서 어떤 그 문제점들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 주택을 진행하는데 LTV를 최대 80%까지 인정해주겠다. 결국 빚이잖아요. 결국 빚이고 뭐 저리로 또 빌려주겠죠. 근데 그게 정말 뭐랄까 탁월한 정책일까라고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좀 끄덕여지진 않고요. 그 서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또 청년들이 빚을 지게 하고 그 주택 관련돼서 이렇게 이어지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신원호 후보의 기본소득과 공공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지점은 시행하면 너무 좋을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거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취지가 강한데요. 120만 원을 연에 지급한다면 달에 10만 원 준다는 건데 이건 그냥 취미 활동하라고 주는 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은 교육 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개발 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10만 원을 받아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공공주거 정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주도 순환개발을 하면 재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 규제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매수한다고 하나요? 아파트를 판매하는 분이 있고 공공임대로 돌리는 분이 있는데 그 단지를 따로 지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구별 짓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센터 같은 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함께 쓸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문제점들까지도 짚어줬어야 되지 않을까. 뭐 알고 계셨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어떻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잡아내서 나는 좀 다르게 접근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대폭 상향을 하겠다는 거에 있어서 주택 종합 상담실을 설치하고 무주택자 중 소득 하위 50%에 대한 월세 이사비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한테 임대해주는 아파트의 평수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대구시에서 올 8월부터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일환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월 최대 20만 원이고 최장 기간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세워져 있는 정책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미래에 있을 시장님은. 근데 그런 데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까지 너무 지금 세밀하게 다 들려주시고, 근데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약을 파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더 이야기를 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설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럴수록 더 이제 이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우리 신순경 선생님. 네. 네, 일단 서재원 후보의 그런 청년 정책 아니면은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이제 대구에 붙잡아 두겠다라는 그런 붙잡아 두기 위해서 네.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펴낸 정책들이 사실은 이제 청년들의 그런 노동권 향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키워서 기업이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로 접근을 했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대구의 노동 환경이 제일 사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좀 열악한 열악한 그런 순위권에 속하거든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장시간 저임금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3교대 근무의 위험 노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노동 환경에서 사실 남고 싶은 청년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키워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식의 방식이 과연 옳은가? 이제 한민정 후보처럼 이제 그런 노동국을 신설해서 이제 노동 조건이 좋아서 노동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대구 아니면은 이제 신원호 후보처럼 성평등 정책실을 만들어서 이제 청년 여성도 여기서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대구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소기업을 키워서 기업을 키워서 이제 자본의 힘으로 이제 청년들의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과연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만 해도 솔직히 서재원 후보가 청년 여성으로서 서재원 후보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본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끄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남아 있도록 여기 떠나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말 네.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대구라면 굉장히 가슴이 달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